우공이산, 우직하게 한 우물을 파는 사람이 큰 성과를 거둔다는 고사성어입니다. 거대 권력에 맞서 끝이 보이지 않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달려온 특검팀에게 어울리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. 지난해 말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던 박영수 특검팀의 대장정이 내일이면 막을 내립니다. 짧은 시간 동안 굵직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쉬운 점 또한 적지 않습니다. 70일간의 기록을 돌아봅니다. 일부 관련자들에 대한 사전 접촉을 하는 등 수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였습니다.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6일 3만 5천 쪽 1톤 분량의 수사 기록을 검찰로부터 넘겨받고 20일간 준비 기간을 거쳐 12월 21일 공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특검이 수사 초반 주력했던 건 삼성그룹과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였습니다. 지난 2015년 삼성의 합병과 최순실 일가의 특혜성 지원 사이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. 특검의 첫 성과는 지난해 마지막 날 나왔습니다.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압력을 넣은 혐의로 문영표 전 복지부 장관을 구속한 겁니다. 때문에 삼성이 합병 대가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주장에 점점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. 당시에는 보건복지부에 있었기 때문에 직권 남용이라고 보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. 올해 1월 들어서도 구속자가 속출했습니다. 유철균 이대 교수와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, 그리고 김경숙 전 이대 학장을 포함한 이대 비리 연루자들이 잇따라 구속됐습니다.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대 학사 특혜 수사가 성과를 거두면서 자신감을 얻은 특검은 지난달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하지만 사흘 뒤 19일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합니다.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 첫 영장 기각에 잠시 흔들린 특검은 또 다른 기회로 분위기를 반전시킵니다. 지난달 21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구속하면서입니다. 특검은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, 이른바 블랙리스트 수사에 대해 눈에 띄는 성과를 냈죠. 특검은 의혹으로만 떠들던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확인하고 정책 부상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주요 과정을 규명하는 데 성공합니다.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 전현직 고위 공무원 3명을 구속했고 왕 실장으로 불리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근혜 정부의 신데렐라 조윤선 전 장관을 구속시켰습니다. 대통령에게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하셨습니까? 실장님, 김종덕 장관 불러서 대면 보고하신 거 맞습니까? 현직 장관 신분으로서 구속되십니다. 말해주시오. 그리고 지난 17일 특검은 존재감을 입증할 만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. 지난달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쓴 잔을 마셨던 특검은 지난 14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다시 한번 승부수를 띄웠습니다.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삼성그룹의 총수가 처음으로 구속되는 순간이었습니다.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만 대가관계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삼성에 있어서 경영권 승계 과정과 다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. 70일이라는 짧은 수사 기간 동안 굵직한 성과를 낸 특검팀. 하지만 아쉬운 점도 적지 않습니다.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 조사가 잇따라 좌절됐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은 명백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. 또 SK, 롯데, CJ 등 삼성 이외의 대기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, 그리고 세월호 7시간의 실체와 관련해 의미 있는 사실을 도출하지 못한 채 막을 내리게 된 점 또한 아쉬운 점입니다.
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, 사실은.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검이 수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수사 결과 재판에서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얻어내는 게 어찌 보면 더 중요한 일이거든요. 예. 수사가 종료되는 내일 사건 관련자들을 일괄적으로 재판에 넘기고 공식 수사를 마무리 짓습니다. 역대 특검 사상 최대 인원을 재판에 넘기는 박영수 특검팀. 법정에서의 2라운드에서는 어떤 결말을 맺을까요?